그날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오빠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가족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 공포가 아니라 후회가 스며들었다. 왜 우리를 미워해? 누나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10년간 쌓인 배신의 무게를 풀어내는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가족의 버팀목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골프나 치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셨고 어머니는 동네 모임에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자랑하셨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다 결국 내가 빌려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누나는 결혼 후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전화해왔고 동생은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꺼내갔다. 그 돈은 언제나 가족이니까 라는 말 한마디로 갚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전부였으니까.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 오빠의 카페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오빠는 울면서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동생아, 보증 좀 서줘. 은행에서 대출 승인됐어. 2억 원이야. 갚을게. 진짜로. 그의 눈은 간절했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책임함을 보았다. 이미 카페는 적자에 허덕였고 오빠의 사업 계획은 허황되기 그지없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형, 안 돼. 이건 가족 파탄 낼 돈이야. 나도 회사 대출로 빡세.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가족도 아니야? 나 버리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는 게 바로 그런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머니는 식탁에서 나를 외면하시고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중얼거리셨다. 누나는 전화로 오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내 탓이야 라고 협박했다. 동생은 유학에서 돌아와 형제애가 없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오빠는 결국 은행 대출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안 도와줬으니까 망했어 라는 원망이 가족 모임마다 맴돌았다. 나는 여전히 돈을 보내고 명절에 내려가 식탁을 채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배신자.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 나는 사장 자리에서 밀려났고 회사 자산은 동결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다. 엄마, 아빠. 지금 나 빚더미야. 3억 원쯤 빌려줄 수 있어? 회사 재기할게. 거실에 모인 가족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며 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씀하셨다. 오빠가 웃었다. 보증.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내가 왜 우리한테 안 서줬어? 누나는 우리도 지금 빡세. 미안지라고 툭 던졌다. 동생은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문을 나서며 어머니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후의 나날은 지옥이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다. 먹을 게 없어 라면으로 버티고 잠은 빚 생각에 들지 않았다. 가족. 그들은 나를 잊었다. SNS에는 오빠의 새 사업 성공 스토리가 누나의 결혼 1주년 여행 사진이 올라왔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 라는 캡션 아래 웃음이 나왔다. 사랑. 그건 언제부터 거짓말이 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2년 후 내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오르려 할 때 가족이 돌아왔다. 오빠의 사업이 다시 위기에 처한 탓이었다. 동생아, 미안했어. 우리 잘못했어. 다시 보증서 줄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후회. 그건 내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돼. 이제 내가 그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그 후로 나는 가족을 멀리했다. 아니, 멀리하는 척했다.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오빠의 카페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다시 문을 열었고 이번에는 프리미엄 커피숍으로 브랜딩을 바꿨다. SNS를 통해 본 그곳은 화려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줄을 서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자랑했다. 가족의 지지가 컸어. 오빠의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가족의 지지. 그건 나의 피땀이었다. 내가 10년간 회사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빌려준 거짓말로 은행에 보증을 섰던 그때의 잔상처럼. 나는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재무 전문가로. 낮에는 숫자에 파묻혀 일하고 밤에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오빠의 사업을 파헤쳤다. 은행 기록, 공급업체 목록, 심지어 직원들의 리뷰까지. 알고 보니 오빠는 세금 탈루를 하고 있었다. 카페 매출을 부풀리고 비용을 과다 계상해. 그 돈으로 가족에게 용돈을 뿌리고 누나의 남편 사업에 투자했다. 웃기지 않는가? 내가 빚더미에 있을 때 그들은 호화로운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의 제보로 세무서에 오빠의 장부를 보냈다. 강남 카페 체인, 세금 회피 의심. 그 후 오빠의 카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뉴스에 작은 기사가 났다. 인기 카페, 세무불시 감삭. 오빠는 당황한 듯 SNS에 갑작스러운 오해로 힘든 시기라고 올렸다. 가족 채팅방에 누가 우리한테 원한이 있나? 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나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원한. 그건 사랑의 반대편이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아들아, 요즘 어때? 오랜만에 집에 와. 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바빠요. 회사 일로. 그래도 명절에 내려오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준대. 오빠가? 그 새끼가. 나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다. 그들의 후회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조사 결과 오빠는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물어야 했다. 카페는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해고됐다. 오빠는 다시 울며 찾아왔다. 동생아,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컨설턴트잖아. 세무 쪽 알잖아. 그의 눈은 간절했다. 예전처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건 내 잘못이야. 나처럼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설마 내가.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우연이야.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가족이 나를 둘러싸고 웃는 꿈.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비명으로 변했다. 깨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했다. 복수라. 이게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된 게임이었다. 누나가 다음 타겟이었다. 그녀는 결혼 후 시댁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 남편의 건설회사,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뇌물 스캔들이 있었다. 누나는 가족을 위해 노빠의 돈을 그쪽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그 연결고리를 끊기로 했다.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업체의 정보를 흘렸다. XX건설, 공무원 뇌물 의심. 결과는 빨랐다. 감사팀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체포됐다. 누나는 내게 전화했다. 너 때문에. 왜 우리를 파괴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파괴. 누나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그건 오빠 일 때문이었어. 미안해, 미안.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늦었어, 누나. 이제 내 차례야.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의 생일,
그들은 나를 불렀다. 이제 그만해. 우리 다 망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갔다. 화려한 레스토랑,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다. 아빠, 축하해요. 나는 잔을 들었다.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메시지, 누나 남편, 구속영장 발부 가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잔을 기울였다. 좋은 소식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이 돼보자. 복수는 중독이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었다. 동생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돌아와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유학 시절 내가 보낸 돈으로 공부한 기술로 앱 개발 회사, 성공적이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해 강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동생의 앱은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판매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그게 그의 비밀 무기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동생이 유학 중 나에게 보낸 이메일, 형, 이 기술로 대박날 거야. 데이터가 돈이야. 나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제 그 말이 무기가 됐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서버 로그, 거래 내역. 모든 게 명백했다. 익명 제보로 방송사에 보냈다. 인기 앱,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뉴스 폭발. 젊은 CEO, 데이터 판매 혐의 동생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창백하고 당황한. 가족 채팅방은 난리였다. 이게 다 내 짓이야. 왜 동생까지? 오빠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왜? 너희가 나를 버린 이유랑 같아. 가족이니까. 동생이 직접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형, 왜? 난 내 동생이야. 유학 보낸 것도 너잖아.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를 따랐다. 맞아. 그런데 내가 갚은 건? 나 빚더미에 있을 때 내가 한 전화 한 통 없었어. 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제 알았어. 도와줘. 나는 웃었다. 도와. 그럼 내 데이터 팔던 거 가족한테도 팔았어. 그날 동생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소송이 쇄도했다. 그는 다시 해외로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영원히. 가족은 이제 나를 두려워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아들아, 제발 그만. 엄마 죽을 것 같아 병실에서 울며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죽을 뻔했어. 그때 왜 안 왔어? 어머니의 눈이 피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는 약이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내 회사를 키웠다. 컨설팅에서 투자 회사로. 가족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재산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오빠의 새 사업. 내 클라이언트가 인수했다. 누나의 시댁. 파산 절차 도왔고. 동생의 잔재. 데이터 소송에서 증언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다. 공정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 장례식장에서 가족이 모였다. 오빠, 누나, 동생. 그들은 나를 피해 서 있었다. 나는 제단 앞에 섰다. 아빠, 편히 가세요. 이제 가족이 깨끗해졌어요. 그 말에 오빠가 달려들었다. 이 새끼. 내가 다 망쳤어.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그래, 형 이제 내 차례야. 장례식은 소란으로 끝났다. 경찰이 왔고 오빠는 폭행죄로 끌려갔다. 누나는 울며 가족이 왜 이래? 라고 외쳤다. 동생은 멀찌감치 서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공포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복수야. 공정한 대가. 그 후 나는 홀로 살았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성공했다. 돈도, 힘도. 하지만 밤마다 꿈이 왔다. 가족의 웃음, 그리고 비명.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나? 아니, 더 깊은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후회. 그건 그들의 몫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오빠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다. 누나는 이혼 소송 중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시댁과 싸웠다. 동생은 캐나다로 도망쳤지만 소송비로 파산했다. 어머니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아들들아, 엄마 버리지 마,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읽고 지웠다. 내 삶은 완벽했다. 투자회사 CEO, 언론에서 자수성가한 재벌 2세로 불렸다. 인터뷰에서 가족의 배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오고 말했다. 세상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후회를 지켜보는 게 내 유일한 쾌감이었다. 오빠가 다시 왔다. 거리는 사람, 옷은 낡았다. 동생아, 마지막 부탁이야. 1억만 사업 다시 할게 무릎 꿇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형, 왜 나한테 오는 거지? 가족 모임에서 왜 안 말해? 오빠가 울었다. 그들. 나 버렸어. 내 탓이라고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나처럼 느껴지네. 나는 돈을 줬다. 하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다. 사업 실패 시 모든 재산 양도 오빠는 서명했다. 3개월 후 사업은 망했다. 내 회사에 재산이 넘어왔다. 합법적. 오빠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내가 일부러 전화로 물었다. 아니, 우연이야. 형처럼. 누나의 차례.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내 사무실로 왔다. 동생, 도와줘. 남편이 모든 걸 빼앗아갔어. 아이의 눈이 커다랬다. 내 조카. 가슴이 아팠다. 누나, 왜 이제 와? 미안해. 그때. 무서웠어. 오빠가 강요했어. 변명. 나는 돈을 주었다. 하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 내 사람. 소송에서 누나는 졌다. 양육권도, 재산도. 왜? 내가 약속했잖아. 누나가 소리쳤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누나가 먼저 약속 깼어. 가족 버린 거 아이가 울었다. 그 소리가 내 영혼을 찔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후회는 공유되는 게 아니다. 어머니의 생일, 그녀가 불렀다. 작은 찜질방에서 만났다. 아들아, 엄마 이제 포기할래. 다 내 탓이야. 눈물이 흘렀다. 나는 수건을 건넸다. 엄마, 나도 포기했어. 그날부터. 그날. 대출 거부한 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버린 날. 대화는 길었다. 어머니의 고백. 오빠가 울며 동생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길래. 믿었어, 믿음의 배신. 나는 일어났다. 이제 알았어. 늦었어. 문을 나서며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마지막 약점이었다. 동생의 소식은 이메일로 왔다. 형, 돌아올게. 용서해줘. 첨부된 건 빈털터리 사진. 나는 답했다. 돌아와. 가족 모임 하자의 그는 왔다. 공항에서 마중 나갔다. 야윈 얼굴. 형, 고마워. 우리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의 원룸. 가족이 모였다. 오빠, 누나, 동생, 어머니. 나. 식탁은 조용했다. 이제 화해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모두가 나를 봤다. 모두 진실 말해. 나 버린 이후의 침묵. 오빠가 먼저. 미안. 무서웠어. 내가 강해서, 누나? 나도. 오빠 따라갔어, 동생. 형, 무서웠어. 내 성공이. 나는 웃었다. 그게 다야? 사랑 없었어. 어머니가 울었다. 있었어. 하지만 두려움이 컸어. 그 순간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게 복수 끝이야. 이제 자유로워져. 칼을 식탁에 꽂았다. 피는 없었다. 하지만 상처는 새로웠다. 화해는 거짓이었다. 그 모임 후 나는 그들을 다시 파괴했다. 오빠에게 준 돈. 회수했다. 법정에서. 누나의 소송. 뒤집었다. 증거 조작은 아니었다. 그냥 진실. 동생의 귀국. 출국 금지령을 걸었다. 내 로비로. 어머니는 병원에 다시 들어갔다. 우울증. 세상이 나를 찬양했다. 가족 배신 극복한 영웅 책을 썼다.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복수는 스스로를 해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복수는 나의 산소였다. 오빠가 자살 시도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가족이 나를 불렀다. 내가 죽였어. 누나의 외침. 나는 병실에 갔다. 오빠가 깨어났다. 동생아. 왜 안 끝내? 나는 속삭였다. 끝나면 내가 나처럼 될 텐데. 빈 껍데기. 그 말에 오빠가 웃었다. 미친 듯이. 너도 빈 껍데기잖아. 맞았다. 나는 빈 껍데기였다. 성공의 껍질 속 공허. 누나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시골로. 하지만 나는 찾았다. 사설 탐정. 누나, 왜 도망쳐? 전화로. 너 피곤해? 그녀의 대답. 피곤. 나도 피곤했어. 빚 갚느라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삼촌, 왜 울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동생은 감옥에 갔다. 데이터 범죄로. 재판에서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피고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법은 가족을 모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3년형. 동생의 눈이 나를 저주했다. 형, 지옥 가. 어머니가 죽었다. 고독사, 원룸에서 썩은 냄새로 발견됐다. 장례식에 갔다. 홀로. 엄마, 미안, 묘비에 새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내 선택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이제 가족은 없었다. 나 혼자. 하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공정했나? 아니, 과도했다. 그들의 실수는 인간적이었다. 나의 선택은 괴물을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 나는 회사를 매각했다. 돈을 기부했다. 고아원에.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번론이 썼다. 하지만 밤에 나는 칼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장례식의 칼. 오빠가 마지막으로 왔다. 동생, 나도 죽을게. 같이. 그는 약병을 들었다. 나는 막았다. 안 돼, 이제 살아. 오빠가 울었다. 왜? 내가 시작했잖아. 그래. 그래서 끝내. 우리는 안았다. 형제의 포옹. 뜨거웠다. 하지만 차가웠다. 후회는 영원했다. 변화는 갑작스러웠다. 오빠와 나는 함께 살았다. 그의 작은 방에서. 동생, 용서할 수 있어? 매일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밥을 지었다. 형, 먹어. 가족이니까. 누나가 돌아왔다.
아이와 함께. 동생, 우리 다시 시작해. 아이가 웃었다. 삼촌 집 가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시골로 이사했다. 작은 집, 오빠의 카페 재개, 누나의 카페 도우미. 동생은 출소했다. 형, 나도 변했어. 우리는 맥주를 마셨다. 가족은 용서야의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였다. 밤의 악몽. 가족의 비명. 나는 상담을 받았다. 복수 중독 의사가 말했다. 치료하세요. 치료는 고통이었다. 어린 시절 회상.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내가 버팀목이 된 이유. 보호 본능. 하지만 그게 배신으로 변했다. 가족 모임. 매주. 오늘은 솔직히 규칙. 오빠. 나 이기적이었어, 누나. 두려웠어, 동생. 미안, 나도 괴물이었어. 시간이 흘렀다. 상처 치유. 하지만 흉터는 남았다. 오빠의 사업 성공. 내 도움으로. 누나의 행복. 동생의 새 삶.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오빠의 병, 암, 동생, 미안. 또 부담 줘, 병실에서. 나는 울었다. 형, 나 버리지 마. 오빠 웃었다. 이번엔 안 버려. 오빠가 죽었다. 장례식. 이번엔 피가 아니었다. 눈물뿐. 형, 고마워. 묘비에 새겼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나의 후회는 컸다. 만약 그날 보증을 섰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오빠의 죽음 후, 우리는 산다. 누나와 아이, 동생과 나의 작은 마을 카페. 손님들이 웃는다. 가족 카페 내 그 말에 미소 짓는다. 나는 책을 썼다. 진짜 이야기. 배신과 용서의 여정 베스트셀러. 강연에서 후회는 늦지만 용서는 제때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묘를 방문.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바람이 답한다. 하지만 깊은 곳, 칼의 기억. 그날 장례식. 나는 오빠의 목을 그었다. 아니, 꿈이었다. 현실은 용서였다. 복수는 끝났다. 공정한 대가? 용서였다. 후회는 우리 모두의 목. 하지만 사랑이 이겼다. 서울로 돌아왔다. 한강변. 가족, 영원히 애중얼거렸다. 해가 지고 빛이 피었다. 밝은 미래.